이비스 페인트 기본 설치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구글 플레이로 가셔서요. 여기 검색 누르시고 이비스 페인트 X라고 치세요. 그러시면 요 이비스 페인트 X 무료 버전 설치 버튼 누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열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설치 버튼 누르시면 되세요. 그러시면 왼쪽 오른쪽 나의 갤러리랑 온라인 갤러리가 있는데, 온라인 갤러리는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려놓은 것들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 나의 갤러리 여시면은 여기에서 뭐 뭐라고 창이 뜰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거 일단 읽어 보시면 되시고, 기본적인 창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에 그려놨던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면 자동으로 여기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그게 여기 보이시는 이제 무제라고 써 있는 요런 그림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맨 왼쪽에 플러스 버튼이 있으신데요. 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요게 이제 종이를 꺼내시는 건데, 우리가 어떤 거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종이하고 연필, 지우개 이런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종이를 어떤 사이즈로 열 거냐 이런 얘기예요. 종이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SNS 하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여기 기본 사이즈의 종이들은 있어요. 1대1, 3대4, 9대16 요런 거를 누르시면 요 픽셀로 되어 있는 요 종이들이 열리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작업으로 종이 사이즈를 입력을 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를 내가 입력하겠다, 새로운 사이즈를 내가 만들어서 쓰겠다 그러시면 이제 입력을 해서 OK 버튼을 누르시면 되시고, 기존에 있는 거를 그냥 쓰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을 쓰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인쇄용으로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 A4, A5, P4 이런 거 300dpi 기본으로 해서 이 인쇄용으로도 이제 제공이 되시고요. 기본적인 거는 350dpi로 여러분들이 종이를 열면 해상도는 350dpi로 열려요. 그리고 이제 이게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 예전에는 애니메이션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종이들도, 이 플레이 버튼 눌러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기능들이 생겼다라는 거 알고만 있으시면 되시고,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거를 여는 거니까 일단 1대1 비율 열어서 자, 터치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가락을 가지고 얘를 오므렸다 폈다 하면 종이가 돌아가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종이를 여셨으면 여기 맨 아랫부분이 메뉴창이고 위에 부분도 메뉴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도구창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시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차분히 두 번째로 알려드리는 거로 하고,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맨 하단부터 할게요. 맨 왼쪽에 나와 있는 요거는 뭐냐면 빠르기 도구예요. 여기 지우개하고 연필 모양이 있죠. 여기 분 모양, 지우개 모양 바뀌시는 거 보이세요? 이 부분에 요걸 누르면 이게 단축키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지우개하고 연필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지우개하고 연필 단축키는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분 모양을 누르시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주 쓰는 어떤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변형, 자동조구, 올가미, 필터 이렇게 쭉 있으신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앱을 까셨으면 요거 기능에 대한 설명들을 옆에서 누를 때마다 한 번씩 안내를 해주는 버튼이 나오실 거예요. 저는 이제 한동안 썼기 때문에 그 버튼이 안 나오죠. 그래서 요런 게 있구나라는 거 일단은 지금은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분 모양이, 이 단축키를 눌러서 분 모양이 선택되면 이 분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뭐냐, 기본적으로 요 슬라이드 바가 있는데, 요 슬라이드 바를 왔다 갔다 해 보시면 크기가, 동그라미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고 요러는 게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요 기능은 뭐냐면 이 두께예요. 붓의 두께. 붓의 두께를 얘가 이렇게 넓게 하면 크게 그려지고요. 이렇게 작게 하면 숫자가 작아질수록
작은 그림을, 선이 얇은 작은 그림들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요거는 뭐냐, 이 밑에 흐리기, 요거 하면 요 부분이 흐려지고 짙어지고 요러는 게 보이죠? 이 색상값이, 요 색상값이, 이거는 뭐냐면 그림을 그리실 때 내가 이 물감의 농도를 100%로 할 거냐, 아니면 여기 22%로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요 밑에 하단 부분이 흐리게 할 거냐, 요 얘기예요. 그래서 붓의 어떤 진하기가 100%이냐 아니면 흐리게 할 거냐, 요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이 슬라이드 바 요 밑에는. 그리고 요거는 붓의 두께, 크기, 요런 거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이거 지워 볼게요. 지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전 단계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요 맨 위에 상단부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전 단계로 가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아니야, 난 다시 되돌아가길래, 요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우개, 제가 단축키로 지우개를 눌렀어요. 그럼 요 두 번째 도구에서 지우개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요것도 똑같아요. 크게 키우면 지우개가 크게 지워지고요. 작게 하면 작은 면이 지워지고 그래요. 얘도 흐리기 정도, 진하기 정도, 여기 흐리게 해서 지우면 흐리게 지워지겠죠. 잘 안 지워지죠. 이렇게 흐리게 지워지죠. 100%로 놓고 하면 왕창 지워집니다. 요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흐리기, 진하기, 크기, 작기, 요거는 앞으로 계속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단축키 눌러서 다시 요 부분으로 가볼게요. 이게 붓이랑 지우개인 거는 알았어. 그런데 요 세 번째 거는 뭐야? 라고 물으시면, 우리 그림을 그리실 때 보면은 색연필로 그릴 때도 있고, 연필로 그릴 때도 있고, 뭐 사인펜으로 그릴 때도 있고, 마커로 그릴 때도 있고, 오일 파스텔, 뭐 이런 것들로 그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 붓의 종류를 선택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일부 유료 버전을 쓰고 있어서 그런데, 어떤 브러쉬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게 있고, 어떤 브러쉬는 여기에 주황색 자물쇠가 표시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광고를 보면 무료로 쓸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무료로 제공되는 앱이다 보니까 광고 한 40초 정도, 뭐 1분 미만으로 보면은 이 어떤 브러쉬를 하루 정도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브러쉬를 가지고서 하시고, 저는 이 기본적으로 펠트펜은 이제 우리가 방금 썼던 요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러는 우리 똥망칭찬 못 그려도 괜찮아, 똥손들의 반란, 이러면서 이제 똥냥이 캐릭터를 많이 그리는데, 이렇게 이제 이모티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릴 때는 이런 매끈한 이런 어떤 선들을 쓰는데, 그럴 때는 제가 이 펠트펜을 많이 쓰고요. 에어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거 뿌리는 거, 이렇게 에어처럼 뿌리는 이런 느낌으로 가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색상값인데, 내가 볼터치를 좀 주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에어브러쉬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붓을 좀 써보면 여기에 되게 많아요. 러브펜 이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은 텍스처 펜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연필 거친, 요것도 제가 좀 자주 쓰는 건데, 거친 연필 느낌이 나요. 그래서 똑같은 똥냥이를 그리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붓을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느낌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붓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자주 쓰는 붓을 이렇게 일일이 많은 데서 매번 찾아 쓸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조금 자주 사용하는 거를 저장해 놓고 쓰고 싶다, 그럼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 지정 브러쉬로 가요. 그래서 여기 챕터에서 여기로 넘어가면 내가 자주 사용하는 붓들을 여기다 저장해 놓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요거 제가 방금 쓰는 거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요 네 번째 창을 열면 요거는 뭐냐면 컬러 선택하는 거예요. 컬러 선택은 이렇게 여기 라운드 휠에서 찾아서 쓰셔도 되시고요. 사실 이 손으로도 얘는 잘 그려지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도 되고, 좀 더 잘 보이시게 펠트 펜으로 다시 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쓰셔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일일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하지만, 어떤 컬러를 쓸 때 내가 자주 쓰는 컬러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레이어 설명 한 번 더 할게요.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자주 쓰는 색을 이렇게 저장해서 써요. 저장하는 방법은, 만약에 내가 이 빨간색을, 이 핑크색, 요 핫핑크색을 저장해 놓고 쓰고 싶어. 그러면 매번 이 번호를 기억했다가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제가 평소에 자주 쓰는 그런 컬러들이에요. 그래서 요 색을 가져다 그대로 끌어다가 이 밑에다 놓으면 이렇게 색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원하는 색을 찍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색깔 하는 거다. 요거는 아셨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뭐냐면 이 도구들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자꾸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꾸 영향을 받고, 요런 것들을 특히 요 색깔 100%뭐 50% 요게 바뀌면 이렇게 흐려지고 색상을 칠할 때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요런 거가 싫다 이러신 분들은 요런 거를 숨기기 버튼 해서 잠깐 숨겨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쓰시는 분들 있고 안 쓰시는 분들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2번이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이제 레이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방금 했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세 종이를 열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얘를 하나 추가하기 전에 우리는 종이 하나, 처음에 열었던 요 종이를 가지고서 여기에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얘 말고 내가 종이를 또 열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곳이 아니고 여기에서도 종이를 열어서 쓸 수 있는데, 자, 얘는 눈을 끄면 이렇게 안 보여요. 화면에는. 데이터는 살아있지만 이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일단 그렇구나 정도는 아세요. 눈을 꺼놓으면 그렇게, 데이터는 있지만 이 화면 창에서는 보이지 않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맨 왼쪽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종이를 하나 열 수가 있어요. 왼쪽에서 플러스 버튼, 아까도 플러스 버튼 눌렀을 때 종이가 하나 열렸죠. 여기서도 플러스 버튼 누르면 종이가 하나 새로 생깁니다. 이 종이가 왜 필요하냐? 자, 얘 눈을 잠깐 한번 꺼볼게요. 사실 내가 그려놓은 이 첫 번째 그림들은요, 지금 배경이 흰색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색이 칠해져 있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모티콘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실 때 여기에다가 바로 칠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선을 그대로 살려서 얘를 칠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요, 제가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를 뒤로 보내요. 색깔을 따로 칠해주면, 색을 따로 칠해주면 여기를 그냥 레이어 하나로 칠했을 때는 이렇게 이 상태가 되지만, 자, 다시 올려볼게요. 이 3선 잡고 왔다 갔다 하면 이 위치가 변합니다. 세 종이는 위로 올리면 계속 위로 생성이 돼요. 새로운 종이가 레이어 윗단계로 번호가 2번, 3번, 4번 이런 식이면 생성이 되고, 이걸 지우고 싶으면은 이 파란색 내가 선택을 하면 여기에만 명령값이 가는데, 얘를 선택을 해서 휴지통에 버리면 얘가 지워져요. 그래서 이 친구에 만약에 내가 노란색으로 얘를 칠해주고 싶어, 어떤 이런 노란색으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요. 그러면 이 선에 영향을 받잖아요. 선이 다 지워지죠. 이 레이어가 맨 꼭대기에 있는 게 제일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선을 뭉개뜨리지 않으면서 살려주면서 색을 칠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새로 레이어를 열었던 이 친구를 그대로 잡고 밑으로 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선은 그대로 있고, 그쵸? 노란 계란 노른자도 아닌 것이 노른자처럼 생겼는데, 무튼간에 요런 친구가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은 색을 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의 위치는 맨 위에 있는 애가 제일 먼저 보인다. 레이어는 3선을 자꾸 밑으로 끌어내리면
이동할 수 있다. 선을 칠하고 색을 칠할 땐 밑에 레이어에다 활용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을 칠할 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똥냥이 캐릭터를 칠할 땐 이렇게 해서 색은 밑에다 칠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칠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뭐가 있냐면 내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얘네들은 다 뭔가요? 그러면 요 플러스 버튼 요 저기 왼쪽에 위에 플러스 있고 종이 위에 또 종이가 여러 장 겹쳐 있는 플러스가 있잖아요. 얘를 누르시게 되면요. 얘는요. 폴더 추가하기, 뭐 벡터 레이어, 조정 레이어, 레이어 복제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일단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폴더하고 레이어 복제 이런 거를 좀 많이 쓸 건데 요거는 내가 똑같은 레이어를 똑같은 어떤 그려놓은 거를 복사하고 싶다 할 때 그림 복제하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내가 복제하고 싶은 그림을 선택하는 복제 버튼을 눌러야 똑같은 아이가 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제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좌우 반전이에요. 좌우 반전. 좌우 반전. 이 좌우 반전 여기도 있고 위아래 반전 이렇게도 있는데 그럼 선생님 여기도 좌우 반전 위아래 반전 여기도 좌우 반전 위아래 반전 있는데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보면 레이어가 1번도 있고 2번도 있어서 이 전체 레이어가 있는 1번과 2번을 전부 다 바꿔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선택한 레이어만 바뀌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보세요. 요 색 레이어는 그대로 있고 내가 선택한 레이어만 바뀌죠. 그런 차이가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쵸? 여기 색은 그대로 있고 얘만 바뀌죠. 선택한 레이어만. 근데 얘는 전체가 다 이동이 되죠. 그리고 요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내 핸드폰의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을 불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 이동 툴이에요. 이동 툴. 이동 툴로 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사실 이 이동 툴은 어디에도 있냐면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에도 얘를 왔다 갔다 이동시킬 수 있는 이동 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동 선택은 얘가 부분적으로 이런 어떤 부분적인 그림이나 이런 거를 자동으로 선택해서 얘를 뭐 이동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지운다거나 이러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동 툴 같은 경우에 점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꼭 여기 해지 버튼을 눌러 주셔야 돼요. 요 점선 해지 버튼 요거를 눌러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럼 다른 키가 먹질 않아요. 그런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고 그 이동 툴이 여기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도구를 제가 자동 선택 툴까지 해버렸죠. 그런 다음 얘는 뭐냐면 아래 레이어를 합쳐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합쳐라. 그래서 두 개 있던 거를 밑에 레이어로 합쳐라 이런 명령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되돌아가기 버튼 제가 요거 누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했고 요거는 이제 필터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당장은 크게 쓰지 않아요. 점세개 버튼은 만약에 이런 거예요. 레이어 이름을 변경하고 싶어. 그러면 얘가 이제 선인지 컬러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얘는 선. 얘는 점세개 버튼 눌러서 레이어 이름 변경 컬러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은요 갤럭시 노트 8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폰에 펜이 내장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손으로 그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고 저처럼 이렇게 연필 같은 걸 쓰고 싶다 그러면 스마트 펜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뭐 쿠땡땡 다 땡땡 이런 데서 사실 수 있으세요. 비용이 그렇게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옮기고 싶어요. 저기 어디 춤으로. 근데 이제 선하고 면하고 같이 옮기고 싶은데 그렇다고 내가 얘를 이렇게 합치기는 싫고 그러면 얘를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럴 땐 여기 왼쪽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카메라 위에 여기에 가셔서 폴더 추가하기를 누르세요. 그럼 폴더가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 폴더 기능 되게 쉬운 게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컴퓨터 PC에서 바탕화면에 새 폴더 열기하고 똑같아요. 새 폴더 하나 연 다음에 얘네들 끌어다가 이 밑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마우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바깥으로 빼면 빠지죠.
이 안에 들어간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보면 이 선으로 이 폴더 밑으로 선이 쭉 연결돼 있죠? 요거로 보면 돼요. 그리고 이 폴더를 지금 열려 있는데 닫으면 얘가 이렇게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하고 줄이면 줄어들고 여기 스케일 잡고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죠.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V 버튼, 확대, 축소, 돌리고, 확대하고, 축소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요. 거의 다 했습니다. 얘 눈 끄고 그러면 제가 이제 이모티콘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세 종이 하나 열었어요. 그리고 저는 선은 약간 브라운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이시라고 지금 뭐 당장 펜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제가 이걸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내내 이제 똥을 그리는데 너무 두껍죠? 그 붓을 조금 줄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줄여요. 줄인 다음에 확대해서 내가 이런 애들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눈 두 개도 찍고 모자도 쓰고 있는 거 그려줄게요. 요즘에 이제 뭐 똑바로 그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지글지글한 선으로 그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저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자, 여기에서 내가 색을 정해서, 어떤 색을 뭐 이렇게 칠해줄 수도 있지만, 페인트통으로 부어줄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그러면 여기 붓 모양, 도구들 다 여기 들어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이 페인트통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부어줘요. 근데 이렇게 부어주니까 바탕색까지 칠해져 버리잖아요. 이런 이유는 뭐냐면 되돌아가기 버튼 눌러볼게요. 여기에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래요. 요 사이에. 그럴 때는 구멍을 메꿔서 선으로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페인트통에 여기 보면은 간격 인식이라고 있어요. 그럼 파란색으로 활성창이 열리죠. 요거를 해놓고 얘를 부으면 이런 식으로 간격을 인식해서 얘가 부어지는데 얘는 밑에까지 자꾸 먹네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간격을 인식해서 하는데 여기를 메꿔주고 그 다음에 얘를 부어주면 됩니다. 그 이제 모자도 이렇게 부어주고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얘를 해제하고 다른 거로 쓰고 싶을 땐 요거 있죠. 이거 단축키 요거 눌러서 바로 붓으로 오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 자 그러면 우리가 변형 툴 자동 선택 올가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만 선택을 해서 모자 있는 것만 떼내고 싶다 그러면 동그라미를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하면 이 컬러 부분들 내가 선택한 부분만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점선 있는 거는 꼭 사용하시고 나서 점선 해지 버튼 누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야지 다른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제가 단축키 눌러서 얘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거 다른 데다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단축키 이런 어떤 올감이나 자동 선택 툴을 쓰시고 난 다음에는 얘를 해지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고 얘를 또 다시 열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귀찮다 이게 싫다 이미 단축키로 가서 이런 분들은 여기 위로 가셔서 선택 영역 해제 요걸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되돌아가기 버튼 누르시고요. 그러면 전 단계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브러쉬하고 지우개는 여기 나와 있는 단축키 요거예요. 그리고 이제 흐림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흐림 효과 선 있는 데로 가볼게요. 흐림 효과는 이런 식으로 흐려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모티콘 만들 때 뭐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어 이런 거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손가락은 이렇게 문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오일 파스텔이나 이런 것들로 문대고 어떤 효과를 줄 때 이런 기능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특수 효과도 작년에 나온 건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선을 조금 이동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이동시킬 수 있어요. 내 얼굴 사진 턱 줄이기 같은 거 할 때 좋겠죠? 그래서 이거 한 번씩 다 만져보세요. 그리고 페인트통 방금 쓰셨고, 요 벡터 레이어도 이제 새로 생긴 기능인데, 요거는 뭐냐면 이 벡터 레이어,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픽셀이에요. 픽셀. 그래서 픽셀로 그리는 그림은 확대하면 종이 사이즈에 따라서 크기가 깨지고 뭐 커지고 뭐 이런 영향을 받는데, 요 벡터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랄까 글씨 텍스트 기능처럼 이렇게 그림을 늘려도 그림의 외곽 라인이 깨지지 않고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도 사실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비스 페인트 초기 버전을 다시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텍스트 버튼은 뭐냐면 글씨 쓰기예요. 얘를 선택한 다음에 바탕을 툭 터치를 하면 텍스트 추가 버튼이 나오는데, 얘를 탁 누르면 요 텍스트 창이 나와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고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 원하는 텍스트를 쓰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좀 줄여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안녕하세요 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서체를 다 바꿔줄 수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없을 거예요. 이런 뭐 주학연 본체 이런 귀여운 요런 글씨들은 여러분들이 없는데, 요거는 다운 받으셔야 돼요. 요 다운 받으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맨 끝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서체구나, 서체를 선택할 수 있구나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으로 보낼 거야, 좌측으로 보낼 거야, 뭐 요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 우리 글씨 크기, 안녕하세요 저는 요렇게 써가지고 이모티콘 한번 만들어 본다고 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스타일은 텍스트 컬러를 바꿔주는 거예요. 휠에서도 바꿔줄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바꿔줄 수 있겠죠. 여기서도. 그리고 테두리 색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뭐 바꿔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테두리 색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배경, 요 배경은 뭐냐면 요 배경을 얼만큼 줄 거냐 뭐 이런 거고요. 글씨의 배경 자가는 알고 계시죠? 글자 사이의 어떤 간격, 위아래 간격 요런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나머지는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는요, 이 텍스트는요 그림 파일이 아니고 벡터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가 새로 하나 생겨요. 얘는 따로 기능을 하고, 얘도 옛날에는 얘를 수정하려면 얘를 눌러가지고 얘로만 이동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글씨 텍스트를 바꾸려면 꼭 이 텍스트 버튼을 눌러서, 문자 버튼을 눌러서 이 문자가 레이어가 꼭 문자에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다 내놓고 텍스트 선택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텍스트 추가 버튼이 생기지 얘 기존 글씨를 수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가 텍스트 문자를 쓴 여기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얘를 클릭하셔서 여기 보이시는 요 연필 모양을 누르신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글씨가 나오죠? 그러면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용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가 따로 움직여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프레임 분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웹툰 만들고 뭐 요럴 때 쓰는 건데, 프레임을 분할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프레임을 추가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굵기도 뭐 할 수 있고, 뭐 테두리 색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얘도 뭐 선택해서 뭐 쓸 수 있고, 뭐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레임 분할해서 쓰실 때는 레이어 새로 하나 꺼내서 하세요. 스포이트 기능이 뭐냐면, 이 스포이트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색을 여기 보면 여기 조금 흰색을 더 칠하고 싶어. 그럼 이 색깔이 기억이 안 나. 그럴 때는 얘를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이 스포이트 요 기능을 눌러서 얘를 눌러서 칠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얘도 단축키로 있어요. 보세요. 이 화면을 대고 꾹 누르면 요 보이시나요? 위로 보이는 거? 이렇게 컬러 뜨죠? 예. 이 바탕을 이렇게 꾹 누르면 스포이트 기능이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빠른 아이드로퍼 기능이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옛날엔 이거 누르면 이게 레이어가 몇 번 창인지도 없었는데 여기 보이시죠? 요거 뜨는 거 바깥에 누르고 그다음 얘 레이어 3번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얘는 누르면 뭐 배경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가 어떤 레이어인지도 또 알려줘요. 요게 이제 업그레이드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스포이트 기능은 그렇게 단축키로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고, 그리고 캔버스가 있는데 캔버스 사이즈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비율 유지 버튼을 누르면 똑같은 비율로 이게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DPI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모티콘 만들 때 규정이 72 DPI다. 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림 크기도 해야 된다. 뭐 그림 크기와 어떤 DPI 수와 이런 거에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뭐 얘는 그림 왼쪽으로 돌리기 뭐 이런 거고요. 캔버스 오른쪽으로 돌리기 뭐 이런 거고, 캔버스 눌러서 컬러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 얘를 컬러로 할 거다, 그레이로 할 거다, 흑백으로 할 거다, 뭐 이런 것도 바꿀 수가 있고요. 사실은 캔버스 사이즈랑 다듬기 사이즈 조정 이런 거 제일 많이 쓰는데 보통은 이 비율 유지 버튼으로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해상도 350 dpi에 768, 768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보통 뭐 카카오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360 여기 이제 똑같은 비율이니까 360 하면 똑같은 비율로 해요. 72 dpi로 제출해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누르시는데 여기서 알아둘 거. 자, 내가 큰 사이즈로 그림을 그렸는데 작게 변경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복구가 안 돼요. 큰 사이즈로. 큰 거에서 작게 그림을 바꾸는 거는 얼마든지 괜찮은데 작은 거에서 큰 사이즈 그림으로 바꾸려면 그거는 해상도가 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겠다. 그럼 원본은 살려둔 상태에서 복사를 한 다음 얘를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망가져요. 나중에 원본이 너무 작아서 너무 작은 나머지 다른데 활용할 수가 없어요. 뭐 굿즈 만들기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자, 저장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레이어는 뭐 이렇구나 라는 건 아셨고, 이렇게 해서 얘를 하나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장하는 방법은요, 이 레이어 옆에 화살표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사진 저장 있거든요. 사진 저장을 누르시면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초창기에 했던 거랑 많이 바뀐 거예요. 이런 뭐 AI 학습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기고 이러면서, 그래서 PNG로 저장을 해서 OK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얘는 요 흰색 배경 그대로 아마 저장이 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구분하시라고 이 안녕하세요 요 부분만, 왜냐면 여러분들이 검은색으로 가면은 갤러리에서 이 글씨가 검은색인 애들, 만약에 캐릭터도 검은색이다 그러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얘 테두리색만 흰색으로 뭐 이렇게 미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텍스트 이게 바꿔볼게요. 테두리 테두리 선이 이게 아니고 요거예요. 요걸로 색깔을 좀 넣어줘 보고요. 바깥으로 찍어요. 나가게. 그 다음에 이제 요 보통 단축키로 저는 많이 조절하거든요. 빠져나온 다음에 요걸 제일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사진 저장을 그냥 한번 해보고, 근데 그 이모티콘으로 사진 저장할 때 투명 배경 PNG로 저장해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가 흰색으로 보이지만 배경색도 뭐 바꿔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배경색이 없이 투명 배경 PNG로 저장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투명일 때도 이렇게 캐릭터만 보이고 투명 배경이 검은색일 때도 이렇게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흰색으로 캐릭터를 설정하신 분들은 좀 흰색을 꼭 칠해 주셔야 되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 상태에서 옛날에는 투명 배경 PNG가 저장이 안 됐는데 이 상태에서도 투명 배경 PNG 여기 투명하게 버튼을 활성화를 해주시면 이렇게 활성화라는 얘기는 파란색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보내놓고 OK 버튼 누르잖아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갤러리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투명 배경 PNG로 한 건 검은색으로 보여요.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냥 PNG로 저장한 건 배경까지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다 하신 다음에 다시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해서 쓰시면 되고, 나의 갤러리로 돌아가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이렇게. 저는 1693번째 그림이네요. 그래서 얘를 다시 쓰고 싶다 그러면 얘를 눌러서 편집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 편집창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고, 나의 갤러리로 돌아가기로 하면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플레이 버튼 있죠. 이 플레이 버튼. 이 플레이 버튼 누르면 내가 그동안에 그렸던 그림의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영상으로 자동으로 얘가 저장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리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고, 근데 이제 나는 여기 무제 1693이라고 하는 게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에서 플러스 옆에 I 버튼이 있는데 여기에 이름을 바꿔서 적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목 연습 꼬물이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사진 저장할 수 있고요. 이 타임레스 비디오 저장 mp4 하면 이 영상 아까 제가 보여줬던 요 영상 있죠? 요거 요게 여러분들 폰 안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복제하기, 아까 제가 이모티콘 만들 때 큰 사이즈 작게 복제하라 그랬죠? 복제해서 사이즈 줄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때도 이걸로 복제를 하기를 하면 가보면 복제가 되는 게 보일 수 있어요. 연습 꼬물이가 원본, 꼬물이 2가 복제. 그리고 이제 이게 유료 기능이 하나 있는데 원래 얘네들이 이렇게 합쳐지질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묶어서 이 폴더처럼 이렇게 넣으면 여기도 폴더가 생기거든요. 근데 요거는 유료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클라우드 동기화도 뭐 유료로도 쓸 수 있고 일부는 무료로 하는데 저는 유료는 가급적 안 써요. 저도 유료로 일부만 쓰기 시작한 게 이제 폴더 기능하고 이 애니메이션 기능 때문에. 그런데 그 애니메이션 만들 때 제가 이제 가이드 만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뭐 이런 거를 만들려고 제가 이걸 유료를 쓰는 거지, 한 4년 5년 4년 한 3, 4년 정도는 무료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기본 기능은 요 정도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업데이트된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폴더 기능하고 요 애니메이션 기능이니까, 뭐 애니메이션이 무료, 이 노란색에 P라고 되어 있는 요것들이 유료 기능이고 기본적인 건 다 무료로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셔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플레이 버튼 눌러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렸던 과정들 나오고 이러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